안녕하세요. 행복전도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채무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생활비, 부동산 가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까지 우리 모두 한 번쯤 빚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배경과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계의 금융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 사이에서는 빚에 묶여 살아가는 현실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재훈 박사 인터뷰입니다. 개인의 채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재훈 박사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언제부터 논의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법은 기존의 채무자 보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법률로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금융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인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되었으나 사회 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개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채택된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 탕감 및 재조정 절차 강화, 빚을 감면하거나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무자가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기관의 의무와 책임 강화, 채무 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불합리한 이자나 부당한 채무, 상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채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재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박진애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빚 탕감을 넘어 채무자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려는 큰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채무 조정 신청 시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정 다툼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진애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 법 개정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빚탕감 혁명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로 실제 사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어떻게 빚탕감 혁명을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청년 A씨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청년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액 대출을 받게 되었고 점차 이자 부담과 연체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 압박에 시달리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던 A씨지만 새로운 법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 탕감과 상환 재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과 지원 체계를 통해 A씨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단기간 내에 심리적 안정과 함께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A씨 인터뷰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새로운 법제도가 제게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전문가분들의 도움과 상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중년 B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중년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다툼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법 개정은 B씨와 같은 분들에게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하였습니다. B씨는 법률 상담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채무 탕감 및 재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 결과 사업 운영은 물론 개인의 삶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B씨 인터뷰입니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법과 제도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채무 문제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사례 3노년 C씨의 이야기. 마지막 사례는 노년 C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만으로 생활하던 C씨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 치명적인데요. 이번 법 개정은 C씨와 같은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씨는 법률 전문가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 재조정 및 일부 탕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C씨는 노후 생활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C씨 인터뷰입니다. 이제는 매일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비탄감 혁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이 법의 효과를 직접 목격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저희는 금융, 법률,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법이 가져올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재훈 박사 인터뷰입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권과 채무자 간의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진애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김동혁 씨 인터뷰입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채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노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다면 사회 전반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법 개정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몇 가지 우려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의 적용이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질문들 중 몇 가지를 뽑아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 1.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채무자들은 얼마나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에는 절차의 정비와 교육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대략 6개월 내외로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금융기관은 이번 법 개정을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금융기관들도 변화에 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채무자 보호와 건전 금융 운영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 상담센터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이 법이 모든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번 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개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책과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실제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탄감 혁명은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채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채무 탕감, 재조정,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법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사회 전반의 안정과 개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빚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